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믿음은 묻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퇴 후 자산관리사로 평생을 일했던 서연 씨와 그녀의 늦둥이 아들 준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특정 인물, 지명과 무관한 오디오 콘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연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게다가 준영은 재혼한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결국 서연 씨를 집 밖으로 몰아내려는 계획까지 꾸미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날 재산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배신과 상처로 바뀌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앞으로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25년 전 40세가 되어서야 소중한 아들 준영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라서 그런지 준영이는 유독 더 소중하고 예뻤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준영이가 5살 때였어요. 그때 준영이 아버지인 정욱 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욱 씨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그 빚 때문에 저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준영이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바쁜 와중에도 준영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워서 더욱 정성을 쏟았죠. 준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왔는데 준영이는 저 혼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죠. 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특히 제게는 효심이 깊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직접 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빨리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준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준영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아까울 텐데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후 첫 월급을 받고 제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것도 제법 비싼 손목시계였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샀니? 그 돈으로 내 옷이나 사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챙길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준영이가 있어서 살맛이 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영이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고 좋은 여자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라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주까지 낳아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늦둥이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손주까지 안겨주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영이네 가족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손주 녀석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준영이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민수 씨였어요. 민수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68세였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죠. 첫인상부터 참 신사답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창으로만 생각했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작은 선물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세심함. 이런 배려를 받아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몇 달간 만나다가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건 어떨까요? 민수 씨,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들도 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2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준영이도 분명 어머니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민수 씨 말이 맞았어요. 준영이에게 민수 씨 이야기를 꺼내보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더라고요. 엄마, 좋으세요. 엄마도 이제 혼자서는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챙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준영이의 축복까지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민수 씨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정도 사귀다가 민수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서연 씨,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건 어떨까요? 나이도 나이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이미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의 서연 씨가 좋은걸요. 민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준영이에게도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적극 찬성해 주더라고요. 엄마, 결혼하세요. 민수 아저씨도 좋은 분이시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렇게 작년 봄 민수 씨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준영이가 주례까지 서주면서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민수 씨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준영이를 키운 제 고생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준영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걸 보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알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준영이가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나 손주 없이 혼자 온 것도 오랜만이었고 표정도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준영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요. 준영이는 몇 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동안 잘 되고 있다고 했잖니. 네, 그런데 최근에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준영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 필요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준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재산을 모두 준영이에게 넘기자는 이야기였거든요. 준영아, 그건 너무 큰 일인데. 엄마,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엄마께 이런 부탁드리지 않겠어요.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아들이 눈물을 보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준영아,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야. 어머니, 혹시 저한테 문제가 생겨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제 아내는 물론 아이들까지 고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준영이가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니. 그때 민수 씨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지. 준영이가 그동안 얼마나 효자였는데. 하지만 이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준영이가 성공하면 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민수 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영이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응, 대신 이번 한 번만이야. 알겠지?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엄마께 보답하겠어요.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재산 증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등기소에도 여러 번 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수 씨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연아,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준영이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잖아. 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니 일이 빨리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준영이는 바빠서 잘 오지 못했습니다. 본인 일인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이해했어요. 한 달 정도 걸려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예금, 주식, 그리고 부동산까지 모두 준영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넘어간 셈이었죠. 이제 안심이야. 준영이가 이걸로 사업을 잘 해보겠지. 민수 씨가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왠지 복잡했어요. 물론 아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증여가 끝난 후부터 준영이가 연락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번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면서 금방 끊어버리곤 했어요. 준영아, 요즘 너무 바쁘니? 엄마가 전화해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엄마,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자. 네,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준영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시간이 된다고 해놓고는 다시 바쁘다고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도 전처럼 오지 않았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수 씨, 준영이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안 와요. 그럴 거야. 사업하느라 바쁜 거겠지. 이해해줘야지. 민수 씨는 항상 준영이를 이해해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앞으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했지만 준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 준영이가 이 집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 그거 아마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뜻이겠지.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민수 씨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지만 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찾아온 거예요. 혹시 이 집 매매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런 계획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준영 씨가 문의를 해서 왔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영이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급하게 준영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전화를 계속했는데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야 겨우 준영이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준영아, 부동산 중개업자가 왔다가 갔어. 무슨 일이야?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시세를 왜 알아봐?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바빠서요. 그렇게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영희 언니가 집에 놀러 왔어요. 영희 언니는 제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재혼 생활은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요. 민수 씨가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준영이는 잘하고 있어? 네,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희 언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서연아, 며칠 전에 시내에서 준영이를 봤는데 말이야. 네, 준영이를요? 응, 그런데 민수 씨하고 같이 있더라고. 민수 씨하고요? 응, 카페에서 둘이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해 보여서 그냥 왔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영이와 민수 씨가 따로 만났다는 게 이상했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만날 수 있지만 저 몰래 만난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언제 일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 오후 3시쯤? 화요일 오후 3시면 제가 병원에 갔던 시간이었어요. 민수 씨는 회사 일이 있다고 해서 못 따라갔었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너 몰래 만났을까? 영희 언니의 말에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에 준영이 만났어요? 준영이? 언제? 화요일 오후에요. 민수 씨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차나 마셨지.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별거 없어. 그냥 안부 묻고 일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봤지.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민수 씨의 대답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제 또 다른 친구인 순자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준영이가 요즘 자주 은행에 가더라. 은행에요? 응, 우리 집 근처 은행인데 며칠 전부터 자주 보여.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가더라고. 나이 드신 분이요? 응,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 혹시 민수 씨 아닌가 싶어서. 또다시 준영이와 민수 씨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준영이와 민수 씨가 저 몰래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도 은행에까지 함께 간다니. 혹시 제 재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민수 아저씨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요. 민수 아저씨가 사업 조언을 해주시겠다고 해서요. 조언을요? 네, 민수 아저씨도 젊을 때 사업을 하셨다고 하셔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만나자. 엄마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일 이야기라서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게 좋잖니. 알겠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만나죠. 하지만 준영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함께 만나자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준영이는 점점 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수 씨는 준영이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 씨가 외출한다고 하시는데 슬쩍 물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아, 옛날 동료 만나러 가.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 먹고 올게. 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오신 민수 씨의 주머니에서 준영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 영수증이 나오는 걸 봤어요.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는데 우연히 보게 된 거였습니다. 직장 동료를 만난다고 했는데 왜 준영이 회사 근처에 있었을까?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집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요? 네, 준영 씨께서 요청하신 건인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영이가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죄송한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분이 직접 오셔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준영이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급하게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민수 씨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네, 준영이가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나도 알고 있어. 준영이가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하나 더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업용 부동산을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서연아 준 돈으로 일이 잘 되고 있나 봐. 민수 씨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어요. 왜 준영이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저한테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계좌 해지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계좌 해지요?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준영 고객님께서 대리로 신청하셨는데요. 준영이가요? 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영이가 제 계좌를 해지하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잠깐,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해지는 안 되었습니다. 확인 절차가 있어서 고객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그럼 계좌 해지를 취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준영이가 제 몰래 제 계좌까지 건드리려고 했다니.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준영이의 친아버지 정욱 씨가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서연아,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많이 늙긴 했지만 여전히 낯익은 얼굴에 정욱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정욱 씨? 어떻게 여기에?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다니.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들어오세요. 정욱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 씨는 마침 외출 중이어서 집에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네, 정말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욱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준영이한테 내 재산을 다 넘겨줬다면서? 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나한테도 사정이 있어서 알게 됐어. 그런데 서연아,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가 정말 사업 때문에 그 돈이 필요했다고 생각해? 정욱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연아, 준영이는 지금 다른 사람과 짜고 너를 속이고 있어. 다른 사람이요? 내 남편 민수라는 사람 말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 씨와 준영이가 짜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 씨는 좋은 분이에요. 서연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며칠 동안 준영이를 지켜봤는데 그 둘이 자주 만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켜봤다고요? 준영이가 너한테서 재산을 빼간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며칠 동안 미행해봤어. 정욱 씨가 준영이를 미행했다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뭘 봤는데요? 준영이와 민수가 자주 만나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같이 가고 은행에도 같이 가고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서연아, 사실 나는 내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욱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민수라는 사람이 너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계획된 일이요?
흥, 민수는 나한테 원한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복수요? 무슨 복수? 과거 내가 민수한테 사업상 큰 피해를 입혔었어. 그때 민수가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졌거든. 정욱 씨의 말이 점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저한테 다가온 것도? 맞아. 너한테 다가가서 재산을 빼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준영이가 그 계획에 가담한 거지. 준영이가요? 왜요?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나를 원망했잖아. 내가 집을 나가면서 너한테 빚을 남겨놓고 간 것도 알고 있고,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욱 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저까지 고생했던 일들 말이죠. 그래서 준영이가 민수와 손을 잡은 거야. 나한테 복수하고 싶은 민수와 너한테서 재산을 가져가고 싶은 준영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정욱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맞아. 서연아, 넌 완전히 속은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도 믿었던 아들도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정욱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욱 씨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정욱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준영이와 민수 씨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주에 찍었어. 보다시피 둘이 진지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 사진 속에서 준영이와 민수 씨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정욱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찍었어. 둘이 함께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야.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정욱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요. 서연아,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야. 녹음 파일이요?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녹음해 둔 거야. 정욱 씨가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영이와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아저씨,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모든 절차가 끝나면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준영아,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쉬웠나? 알겠어요. 조금만 더 참겠어요. 녹음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준영이와 민수 씨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이제 믿겠어? 네, 믿을 수밖에 없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정욱 씨,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내 재산을 모두 준영이 명의로 옮긴 다음에 그것을 민수와 나눠 가지려는 것 같아. 나눠 가져요? 민수는 나한테 복수하는 게 목적이고 준영이는 돈이 목적이야. 그래서 둘이 손을 잡은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날 거야. 정욱 씨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서연아, 나도 예전에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까지 너를 괴롭히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 정욱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민수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그리고 가능하면 재산 이전을 취소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재산 이전을 취소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사기에 의한 거라는 걸 증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아,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전이야. 민수가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정욱 씨의 말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모르는 척 하면서 지내.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볼게. 알겠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먼저 가야겠다. 민수한테 들키면 안 돼. 네, 그러세요. 정욱 씨가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셨어요. 그리고 곧 민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누가 왔다 간 거야? 네,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래, 신발이 좀 어수선하던데. 아,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저녁 먹자. 네. 하지만 이제 민수 씨를 보는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접근한 거였다니.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 준영이도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셈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준영아. 오랜만이네. 네,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준영이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웃었어요. 자, 우리 저녁 먹자. 민수 씨가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준영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진명의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에요.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민수 씨도 거들었어요. 서연아, 준영이가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도와줘야지. 하지만 집 명의를 바꾸는 건 너무 큰 일이잖아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준영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를 살려주세요. 어머니만이 저를 도울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비록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정말요? 어머니? 응, 도와줄게. 준영이가 기뻐하며 민수 씨와 눈짓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그럼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바로 도장 찍으시죠. 준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어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영이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잠깐, 이 서류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여기에 집을 팔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 순간 준영이와 민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건 만약을 위한 조항이에요. 실제로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해.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해?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준영아, 정말로 사업 자금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한 거야? 네, 물론이에요. 그럼 왜 민수 아저씨랑 몰래 만나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 그 순간 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도. 준영이와 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뭔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민수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당신이 정욱 씨에게 복수하려고 저에게 접근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뭐? 그리고 준영아, 너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 맞지? 준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 그게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때 민수 씨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래, 맞아. 다 계획된 일이었어. 민수 씨, 서연아, 넌 정말 바보였어. 나한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민수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정욱 그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저에 대한 사랑도 다 거짓이었어요? 당연히 거짓이지. 나이든 여자한테 무슨 사랑이야. 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영아, 너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었어? 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민수 아저씨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변했어요. 준영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허탈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들킨 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순순히 도장이나 찍어. 싫어요. 서연아, 내가 싫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미 내 재산은 다 준영이 이름으로 넘어갔어. 하지만 집은 아직이잖아요. 그것도 시간 문제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민수 씨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정욱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욱? 준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준영아, 아버지야. 아버지는 왜 여기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정욱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욱, 너 뭐하러 왔어? 민수 씨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이긴.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 전처와 내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정욱 씨가 제 옆에 서더니 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라는 거야? 서연이한테 복수하는 건 말이야. 내가 원망할 사람은 나야. 서연이한테 왜 이런 짓을 해? 정욱,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빚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 씨가 과거의 일을 꺼내며 흥분했어요.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서연이를 이용할 이유는 없잖아. 서연이도 내 빚 때문에 고생했잖아. 그럼 우리는 똑같은 피해자야. 하지만 서연이는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내 아내였으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민수 씨의 말에 정욱 씨가 화를 냈어요. 민수야, 그건 아니야. 서연이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충분히 고생했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후회는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서연이를 더 괴롭힐 이유는 없어. 그때 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문에 저도 고생했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돼요?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영아,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었거든. 그럼 왜 이제까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면목이 없었어. 그리고 너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살고 있다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준영이의 말에 정욱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준영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있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돼. 어떻게 그만둬요? 이미 어머니 재산은 다 제 이름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그건 안 돼요.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정욱,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민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고통받는 거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잃는 거야. 그럼 서연이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괴롭혀. 너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연이를 괴롭히는 거야. 민수 씨의 말에 정욱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야, 그만해. 이미 충분히 복수했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때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다들 그만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만해요. 저는 지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영아, 엄마가 그렇게 밉니까?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게 그렇게 원망스러워? 어머니, 그럼 다 가져가. 재산도 집도 다 가져가. 대신 이제 그만 괴롭혀줘. 제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민수 씨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서연아, 이제 포기하나? 네, 포기할게요. 이제 지쳤어요. 그래, 그럼 빨리 서류에 도장 찍어. 민수 씨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영이가 갑자기 서류를 빼앗았어요. 안 돼요. 뭐? 민수 씨가 놀라며 준영이를 바라봤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준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그만둘게요. 준영이가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준영아, 너 미쳤어?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돈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준영이가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준영아. 어머니, 저는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어머니를 제가 이용했어요. 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재산도 모든 것도 다 돌려드릴게요. 준영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화를 냈어요. 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한다고? 민수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자식이. 민수 씨가 준영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정욱 씨가 막았어요. 민수야, 그만해. 정욱, 비켜. 안 돼. 이제 그만 끝내자. 끝내긴 뭘 끝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수 씨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준영이가 계획을 포기했으니까요. 민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서연아, 너. 저는 이제 민수 씨와는 끝이에요. 이혼할 거예요. 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었잖아요. 하지만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제 단호한 말에 민수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좋아, 가면 가는 거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민수 씨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민수 씨가 나가고 나서 거실에는 저와 준영이 그리고 정욱 씨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먼저 입을 연 건 준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영아,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요. 준영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준영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준영아, 엄마도 이해해.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제가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짓을 했으면 안 됐어요. 그래, 잘못된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준영이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그때 정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나도 정말 미안해. 정욱 씨도요? 내가 예전에 잘못한 일 때문에 너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됐잖아. 그건 정욱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민수가 너한테 복수할 이유도 없었을 거야. 정욱 씨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영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고. 아버지, 준영이가 정욱 씨를 바라봤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고마워, 준영아. 정욱 씨와 준영이가 서로 안아주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고마워. 뭘요? 우리 아들 그동안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정욱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준영이가 물었어요. 뭘? 어머니 재산 말이에요. 제가 다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건 차차 해결하자. 다행히 집은 아직 명의가 안 바뀌었으니까. 네, 그리고 다른 재산들도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게요. 고마워, 준영아.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될게요.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화해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서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영이는 자신의 사업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줬고, 저는 그동안 왜 그런 이야기를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준영아, 엄마한테는 성공한 모습보다 솔직한 모습이 더 소중해. 민수 씨와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서연아,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저도 알아요, 민수 씨.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준영이는 제 재산을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는 준영이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준영아, 이 돈으로 빚부터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어머니, 하지만 이건 어머니 돈인데. 엄마가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단,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약속드릴게요. 정욱 씨와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사귀자는 건 아니지만 준영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연아, 그동안 준영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준영이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준영이 가족이 모두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죠?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할머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손주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준영이가 기뻐하며 말해줘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건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만약 준영이가 처음부터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복잡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준영이의 마음을 더 자세히 들어줬어야 했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현명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가족이라는 건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준영이와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많이 가지세요. 준영이가 자주 이런 말을 해줘요. 알겠어, 준영아. 이제 우리는 정말 솔직한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그때의 일들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파요. 특히 민수 씨와의 일들을 떠올리면 속상하죠.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분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준영이도 있고 정욱 씨도 있고 며느리와 손주도 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잡하게 얽힌 오해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서연 씨 가족처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소통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